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과 매개변수와 인수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했었냐면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는 인수로부터 함수로 이렇게 전달되는 값을 받는 변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수라고 하는 자체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입력값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밖에 만들었던 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함수가 있었었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 속에서는 우리가 주소만 이렇게 범우주적으로 나왔지 거기에서 누구누구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여기 인수를 통해서 여기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에 이름을 전달시켜서 이거를 전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건은 이거예요. 컴퓨터가 생각하는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제가 보는 대로 써놓은 이 순서대를 쭉 한번 추적을 하면서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꼭 신경들을 써서 여기를 학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시 이쪽에 있는 스크립트 모드에 가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지금 하나 추가된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조건까지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주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여기 보면은 프린트라고 해서 이 부분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 다시 위쪽에도 네임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여기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수를 정할 거예요. 인수를 써넣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소, 여기에 있는 주소를 출력을 하고 그 네임 값에 부르면서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쓰게 되면은 사람 이름이 이렇게 출력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 함수를 한번 이렇게 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지금은 펑션 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요? 함수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함수 이름이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칠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그냥 빈 가루였었어요. 빈 가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인수가 매개 변수 속으로 들어가서 실행문 속에서 바로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들어갈 매개 변수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쓸게요. 아무개님이라고 이렇게 써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봐요. 자, 그래 놓고 여기를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무주, 우리나라, 태양계, 지구행성이라고 나왔고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또 하나 아무개님이라고 이게 출력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은 이 구조를 한번 보면서 여기 두 개, 이쪽은 지금 보면은 함수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만큼이면 보이겠죠? 이쪽은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펑션 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값과 여기는 출력값이에요. 출력값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배웠던 식과 좀 전에 배웠던 그 함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비교들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식으로 실행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화면을 이렇게 꺼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서를 한번 추적을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만큼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함수를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DEF를 써줘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명을 써줘야 돼요. 지금 함수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드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명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로를 써주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에 파라미터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를 써주고 그리고 네 번째 콜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행될 문장 두 개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여기 다섯 번째 실행문에서 어떤 걸 추가를 했냐면 사람 이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네임 속에 들어온 이름을 출력을 해야 돼서 프린트하고 네임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위치에서 어떤 이비의 위치에서 저는 그 이비의 위치를 대화형 모드에 가서 했어요. 대화형 모드에 가서 여러분들은 어드레스라고 함수를 부르면 돼요. 이게 함수 호출이에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인수를 썼어요. 인수, 아규먼트라고 하는 인수를 썼어요. 그러면 구조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봐요. 원래 컴퓨터는 위쪽부터 프로그램을 쭉 실행을 해오다가 여기에 DEF라고 하는 함수 실행문을 만나게 되면은 여기를
무시를 해요. 무시를 내고 여러분들은 그냥 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가요. 그러다가 펑션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가 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에요. 그럼 함수를 딱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는 인수를 갖고 이렇게 갖고 이 함수명에 해당되는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가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많은 코드 중에서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아무개님이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인수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들어오고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내려가서 여기 프린트가 있으니까 실행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문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실행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프린트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하라고 돼 있냐면 네임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임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이쪽에서 아무개님이라고 쳤던 또는 여기서는 000님 쳤다라고 한다면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 자체를 이렇게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개 변수와 그 인수라고 하는 아규먼트도 이해를 할 겸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코드가 작성을 해놨을 때 실행이 되나 하는 여기에 순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자꾸 익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잘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바꿔봐야 돼요.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는 파라미터나 아규먼트가 한 개씩밖에 없어요. 한 개씩밖에 없어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파라미터 숫자와 여기에는 인수 숫자는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 개로 서로 같아요. 대신 인수도 한 개, 파라미터도 한 개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인수하고 파라미터 숫자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최소가 두 개니까 두 개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호출되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매개 변수와 인수가 있는데 함수에 두 개의 입력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가 두 개여야 되겠죠? 이 분수 두 개가 바로 위쪽으로 들어가서 실행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x, y라고 하는 값을 단순하게 덧셈을 할 건데 덧셈을 할 거예요. 덧셈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덧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y에 들어가는 값을 조금 전에는 인수를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써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외부에서 이렇게 입력받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값을 입력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더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실행되나 하는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을 쭉 한 번에 여기 스크립트 모드에다 작성을 했는데 함수는 이만큼 부분이 함수예요. 여기가 함수를 정의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x에 입력할 값, y에 입력할 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수를 받아서 x, y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x에서 받은 값, y에서 받은 값을 여기에 인수로 저장을 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썸이라고 하는 이게 함수예요. 그러면 썸이 이렇게 호출이 되면 이게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에 저장된 값, y에 저장된 값을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두 개를 더해서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프로그램 코딩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이 부분이 함수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돌려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요. x에 입력할 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그냥 5를 적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y에 입력할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7을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더해진 값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근데 더해진 값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펑션 콜을 이쪽 대화형 모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스크립트 모드에서 여기에서 먼저 했어요. 이쪽이 여기가 함수 호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수 호출을 이 스크립트 모드 내에서 안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가 12가 더해진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쪽을 보면서 이 값이 어떻게 출력됐나 하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했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여기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원래 원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한번 추적들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대 주제는 이거예요.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는 함수를 정의를 먼저 해놨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쭉 내려오다가 여기 DEF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무시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사용자 입력 문구가 있어요. X에 입력할 값을 해서 여기 X축이나 느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Y축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기를 무시하고 내려오다가 여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X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자 입력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X에 입력할 값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번째 입력할 값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아까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줄로 내려가요. 다음 줄로 내려가서 똑같이 사용자 문구가 있으니까 Y에 입력할 값은 또 물어봐요. 저는 좀 아까 7이라고 했기 때문에 7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먼저 했던 5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넘어와서 X축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7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내려와서 Y축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값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왜냐면 여기에서 함수 호출을 하고 있어요.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축에 이렇게 뭐였었죠? 5가 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Y축에 Y값에 여기 7이었죠? 7이 저장한 상태로, 이게 두 개의 인수죠.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포함한 상태로 여기가 함수를 호출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 함수가 있는 대로,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대로 찾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쪽에 있는 인수 두 개, xy에 포함되어 있는 값 5와 7을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에다가 5와 7을 넣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실행할 문장이 있는 거죠. 여기를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x에 5가 들어가고 y에 이렇게 7이 들어가요. 7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더하라고 돼 있어요. 더하라고 돼 있어 그걸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내려와서 10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코드를 한번 써놓고 나서 손으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한번 기하학적으로 추적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꼭 이렇게 눈으로 보지를 말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꼭 한번 이렇게 추적하는 추적 곡선을 꼭 그려봐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두면은 여러분들 이거 몇 번만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여기를 금방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함수에 대한 형식을 배울 때, 그때 형식을 배울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냐면, 실제는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 때 여기에 리턴문을 넣을 수 있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리턴문이라고 하는, 앞쪽으로 잠깐 갈까요?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렇게 배울 때 여기가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행문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리턴 문장을 넣어서 값을 반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설명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 리턴 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들 해봐요. 함수가 이렇게 함수명이 호출이 되면 위쪽으로 와요. 그래서 실행문들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결과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이 리턴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함수가 수행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환을 해주는 거냐면 호출한 함수한테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함수가 만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겠죠? 그래서 그 실행문의 결과값을 반환을 다시 함수에다가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코딩을 여기가 정의를 했을 때, 여기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 호출한 데를 올라와서 여기 문장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리턴문이 있으면 다시 원래 함수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함수는 그걸 가지고 여기 무언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리턴 반환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된 문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리턴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를 해보면 쉬워요.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리턴문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몇 번 기하학적 구조를 그리면서 잘 이해한 이쪽 코드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리턴문하고 비교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하게 양쪽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거예요. 방금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인정을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이 인수를 이쪽으로 넣어서 그래서 파라미터를 넣어서 파라미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하는 계산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쪽을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은 여기에는 약간 구조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조가 다르게 돼 있고 특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프린터문이 함수 안에 있어서 함수 안에서 프린트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프린터문이 없어요. 결과를 출력하라고 하는 문이 없어요. 대신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리턴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반환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를 왜 반환값이라고 하냐면 위쪽을 약간 보면은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x에다가 y값을 더해서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x에다 y값을 넣은 값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유값일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에다가 이렇게 합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리턴문을 만나요. 그러면 이 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호출한 함수명은 썸이니까 썸 있는 데를 찾아서 호출한 함수에다가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함수를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호출한 함수를 출력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식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하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이 함수와 외부 문장을 구별을 할 때 이렇게 여기 DEF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머지 문장들을 썼어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했어요. 이만큼은 함수에 포함되는 문이에요. 여기가 함수 선언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들여쓰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함수 선언문, 다시 말해서 함수를 정의한 데가 되는 거예요. 정의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x, y 그리고 또 하나 변수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자체는 들여쓰기를 같이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외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같은 결과를 처리를 하는지를 지금 가서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도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했겠지만 같은 결과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쪽도 리턴을 통해서 여기다 값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여기서 런을 이렇게 하고 같은 값을 여기에서 이렇게 5를 넣고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이 위쪽하고 똑같이 7을 넣게요. 7을 넣으면은 10이라고 하는 같은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리턴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 이 값이 나오는 거를 여기 12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시각화를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위쪽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코드를 한번 추적들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잘 했겠지만 다시 여기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들여쓰기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쭉 오다가 여기 DEF를 만나면 무시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X, Y에 대한 값은 이쪽에서 설명한 거와 똑같아요. 여기서 값을 전달받아서 X로 넣는 거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전달받아서 Y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프린트문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함수가 나왔어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여기가 펑션 콜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가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있는 위치로 다시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저장된 값 x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5를 썼으니까 5가 있다고 보고 y에는 지금 보면은 7이 있었으니까 7이 있는 이 두 개를 인수로 받아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는 파라미터에다 넣는 거예요. 함수 안에 있는 파라미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 값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x에는 지금 얼마가 저장되는 거예요? x에는 5가 저장되고 y에는 7이 저장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래. 더하면 얼마겠어요? 12가 합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봤더니 여기다 11을 저장하고 봤더니 이거를 리턴 시키래요. 그럼 어디로 리턴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함수를 호출했던 호출 함수를 리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출 함수는 얘였어요. 여기였었어요. 호출 함수를 여기를 리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가? 더한가? 12가.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프린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12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추적들을 이렇게 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 꼭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주 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턴문을 만들었었는데 리턴문에 대한 예를 하나만 더 알아보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포문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근데 여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포문 y분을 배울 때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모든 정수를 더해서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제 다음 부분인데 이 다음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만큼 코드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포문에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먼저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요. 이게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함수명 펑션 네임은 지금 합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수를 받을 거예요. 인수는 지금 어떤 걸 받을 거냐면 1과 10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레인지 함수를 썼기 때문에 여기를 스타트 스탑이라고 넣었어요. 스타트 스탑이라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이만큼 부분은 포문에 관련되는 거예요. 물론 이 포문 자체가 지금 함수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좀 구조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함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를 정했어요. 파라미터는 인수에 따라서 정했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함수로 만든 거예요. 합이라는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을 포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포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포문을 쓰면 되는 거고, 합을 구하려면 그리고 나서 변수명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in을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레인지 함수를 썼어요. 시퀀스에다 레인지 함수를 썼어요. 레인지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10까지 받을 거기 때문에 스타트를 1로 할 거예요. 여기 1로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합이라고 하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스탑이라고 하는 자체를 실제 10이 들으면 여기는 항상 어떻게 됐어요? n-1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더 더해준 거예요. 여기에 10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 10은 9까지인 거예요. 0부터 9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주면 10까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1부터 10까지로 이렇게 바뀌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론 여기는 지금 이 합은 처음에 들어있던 합이 아무것도 값이 없어야 될 테니까 이거를 초기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는 포문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니까 포문을 이렇게 들리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들여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코드 블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값을 여기서 곧바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리턴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합에 저장된 값을 리턴 시켜줄 거예요. 리턴은 누구한테 시켜주는 거냐면 호출한 함수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한 함수는 여기에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여기 55겠죠? 그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 곡선을 그리면서 비하학적으로 다시 여기도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시켜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55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하나가 i가 대문자로 써져 있네요. i가 소문자로 써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명 i를 소문자로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불러가서 정말로 55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게요. 여러분들 예상처럼 5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값이 1부터 10까지도 하면 55니까 55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이걸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이 화면을 보면서 55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에는 이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쪽 코드가 이거니까 이쪽 가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추적을 하면서 시각화를 시켜서 틀림없이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다시 말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추적 곡선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분석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의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설명하러 갈게요.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다음 주제에서 봐요.